안녕하세요. 밀리터리 히어로즈 이명환 변호사. 백광현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육군에서 군법무관 생활을 했었고요. 저는 공군에서 군법무관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 육군 제1보병사단 육군훈련소에서 복무를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공군 제18 전투비행단, 제2방공유도탄여단, 국방시설본부에서 각각 복무를 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육군의 경우에는 사건도 상당히 많고, 일단 기본적으로 좀 사람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제 군법무관 보직의 경우에 징계교육장교, 법무참모, 군검사 보직을 이제 각각의 군법무관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공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절대적인 인원수도 조금 적고, 그리고 인원당 사건 수도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의 군법무관이 다양한 역할을 겸하는 경우가 육군보다 많습니다. 또 징계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병사건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건을 초기부터 군법무관이 직접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육군의 경우에는 특히 병징계 같은 경우에는 인원들도 상당히 많고 사건도 많기 때문에 예하부대에서 1차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고 체계라든지 아니면 보고 대상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육군과 공군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육군의 경우에는 보통 사단급 부대 이상의 부대부터 군법무관이 배치가 되는데요. 공군의 경우에는 준장급 부대, 주로 비행단인데 준장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부터 법무관이 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력이 비행단 단위별로 편제가 되어 있는데 그 비행단 소속되는 수천 명의 인원들이 비행장이라는 하나의 울타리에 대부분이 모여서 생활을 같이 합니다. 또 예하부대 군법무관의 역할 중에 중요한 부분이 소속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상담인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법무관이 군검사, 징계장교 역할도 겸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직접 수사하고 조사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변호사들을 상대로 하는 것만큼 말을 편하게 모든 것을 얘기하거나 상담을 받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울타리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타군에 비해서는 조금 더 기초적인 초기에 법률 상담을 받을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육군의 경우에는 그 사단급 부대를 예로 들자면 그 사단 사령부 소속 인원을 제외하고는 예하부대 인원들이 좀 일정 지역에 산재되어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군법무관으로부터 그런 도움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의 도움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공군은 비교적 부대가 좀 전국에 퍼져 있는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방이나 후방에 몰려있기보다는 비교적 전국에 퍼져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육군의 경우에는 이제 부대가 좀 전방 지역에 집중되어 배치되어 있고 초병의 숫자도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초소 침범, 초병 관련 범죄 등 좀 특수 범죄들이 좀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3군은 인적 네트워크 같은 부분들은 둘째 치고서라도 아무래도 그 조직 구조나 관할 같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 혹은 법원과 소통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보다 익숙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들을 고려를 하면 아무래도 그 군 출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 관련 사건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3군 중 어디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밀리터리 히어로즈가 풍부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밀리터리 히어로즈 백광현 이명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